지난 시간 부동산 학을 보았고요. 학을 보았으니까 이제 확인해 볼게요. 다시 우리 기본서 22페이지요. 22페이지. 자, 이제 목차 공부하시면요. 목차가 이제 눈에 들어오면 공부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차트 1장. 부동산 학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학에서 색칠레모 있죠. 첫 번째가 부동산 학의 개념 하게 되면 능률화 원리는 이론 활동, 응용 기술은 실무 활동이죠. 이를 종합한 성격 내려가서요.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이다. 세 번째, 학의 접근 방법은 종합식 접근 방법. 얘는 바로 법경계를 체계화했죠. 네 번째, 연구 대상은 두 가지죠. 활동과 현상입니다. 다음에 연구 분야가 세 가지죠. 여기서는 결정 분야가 뭐냐, 지원 분야가 뭐냐, 결정 분야, 투, 검계, 암계 있잖아요. 다음에 학의 이념은요, 바로 효율성과 경비성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일반 원칙이 능, 안, 경공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강의 들은 거하고 또 한 번 더 확인하니까 목차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목차 공부가 아주 효과가 크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늘 지문 연습요. 프린터 나갔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문제가요. 단원별 기출문제 확인학습인데요. 지금 오늘 지문이 총 17개 지문이죠. 얘는 뭐냐. 지문이 다 중요해요.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자주 볼수록 도움됩니다.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 되면요. 얘는요. 풀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가 부동산 학이 됩니다. 1번은요. 끝에 보시면 괄호 10회 때 나왔습니다. 부동산 학은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무슨 과학? 종합응용과학이죠. 종합응용과학. 우리나라 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무슨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2번은요. 19회 때 나왔고요. 부동산 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끝에 보니까 순수과학이다. 아니죠. 무슨 과학? 응용과학이죠. 응용과학입니다. 3번은요. 7회 때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개발과 투자는 어느 분야에 속한다? 결정 분야, 투, 검계 정리했잖아요. 결정 분야가 됩니다. 다음에 4번요. 가장 최근에 나왔죠. 26회 때. 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능안경에서 골라야 됩니다. 소유 활동에서 최유상의 지도를 삼는 것은 셋 중에 무엇을 말한다? 능률성.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확인했고요. 자,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요. 교재는 54페이지입니다. 차트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예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목차 2번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은 자, 부동산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예요. 줄여서 RE라고 약칭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하게 되면 이렇게 RE라고 쓰고요. 일일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해서 부동산 개념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부동산 개념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도대체 출제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부터 기출표를 보시면서요. 출제 형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기출표. 자, 목차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념과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 까만 세모가요. 이런 문제죠. 부동산 개념이 많이 나왔잖아요. 무려 몇 번? 10번요. 5회, 10회, 11회 때 두 문제, 14회, 추가시험 17, 22, 23, 27 엄청 나왔잖아요. 이러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줄 내려갔어요. 복합 분산이 한 번 나왔고
정착물의 단독 문제가 17회, 25회. 여기까지죠. 이것만 보더라도 부동산 개념은 주로 거의 종합 문제 묻고요. 별도로 정착물을 따로 문제를 묻거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립 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 봅니다. 55페이지요. 부동산 개념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은요. 한마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법경기 세 가지죠. 먼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요. 법경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요. 형태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입니다. 반면에 기술적 개념은요. 물리적 측면이니까 형태가 있더라 해서 유형적 측면입니다. 여기까지 구분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요. 주로 예를 잘 묻죠. 경제적 개념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를 유형적 측면이라고 한다 하니까 X 틀렸잖아요. 바꿔서 묻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법률적 개념부터 봅니다. 그러면 괄호 1번이 있죠. 법률적 개념입니다. 크게 종류가 두 가지죠. 동그라미 1번요. 협의의 부동산. 한 장 넘겨서요. 57페이지. 2번요. 광의의 부동산. 즉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돼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1번요. 협의의 부동산은 첫 줄 볼까요? 밑줄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민줄. 민법상 부동산. 이어서 토지와 그 정착물 밑줄 하시고요. 옮겨서 봅니다. 자, 얘는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해요. 그러면 비교합니다. 앞에서요.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개념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법경기가 전부 포함되고요. 그러나 민법에서 부동산은요. 토지와 정착물만을 가리킵니다. 비교되잖아요. 민법이 넓어요. 학교는 넓어요. 학교는 훨씬 더 넓다. 그래서 범위가 달라요. 민법은 가장 좁게 보고 있고요. 학교는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합 문제를 묻겠지만은요, 별도로 정착물을 단독 문제로서 두 번 나섰죠. 정착물은 지문 잘 나옵니다. 얘는요, 따로 본다면요, 얘는 영어로 픽스체가 되고요. 해석하면 토지에 고정이 된 물건입니다. 고정이 된 물건이 되고요. 이때 고정하게 되면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계속적 고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시적 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물 하게 되면 계속적 고정만을 의미하지 일시적 고정은 정착물이 아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 고정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일시적 고정은 예를 들면요. 임시로 심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입니다. 얘는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고요. 또 판례는요. 판잣집 있죠. 판잣집도 해체가 용이하니까 정착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착물의 개념입니다. 교재 확인해요. 자, 니은번 정착물입니다.
젖줄, 정착물은 밑줄 하세요. 건물이나 수목, 교량 등과 같이 지속적 동그라미, 얘가 바로 계속적이죠.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 밑줄 하시고요. 한마디로 계속적 고정입니다. 두 줄 내려가세요. 단어 있죠.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 얘는요, 일시적이니까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A번 내려가죠. 정착물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토지에 독립물이 있고 부속물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번 보게 되면요. 토지에 밑줄 하세요. 독립물 밑줄. 괄호도 밑줄 합니다. 독립정착물 밑줄 하시고요. 나번요. 토지에 밑줄 합니다. 부속물 밑줄. 괄호 밑줄 합니다. 종속정착물 밑줄.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토지의 독립물은요. 화살표 적어줄래요. 등기 O 적어주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독립된 물건, 독립물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의 부속물 화살표 적어줍니다. 등기 X예요. 등기가 필요 없으면 토지의 부속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주택이세요. 건물이 있잖아요. 주택. 주택은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등기하죠. 하니까 바로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입니다. 독립된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둘러싼 담장이 있죠. 또 대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이나 대문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한다. 안 하니까 독립된 물건이 될 수가 없다. 토지의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밑줄 하세요. 토지의 독립물은요. 등기하니까 밑줄 합니다.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모두가 독립된 물건입니다. 다음에 토지의 부속물은요. 예를 밑줄 합니다. 교량, 터널, 담장, 국어는 도랑을 말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등기가 필요 없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 밑줄, 토지에 포함시켜버리죠. 토지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다음에 B번요. 기출문장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서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밑줄입니다.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이 말은요. 계속적 고정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을철이죠. 추수가 끝났습니다. 밑줄 하세요. 경작 수확물, 벼, 배추 등 밑줄. 경작 수확물은요. 한 줄 내려가서 동산 밑줄.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네모 박스가 나와요. 제목은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목차가 4개 나와요. 요 구분 기준 4가지는요. 지난 과정 설명드렸고 또 매달마다 설명드리기가 부담이 되니까요. 다음 과정에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요. 4번을 집중합니다. 4번 보게 되면요. 거래 당사자의 관계가 나와요. 여기서 첫 줄 밑줄 하세요. 지문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에는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 가사 정착물이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반복합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착물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2번 넘어가죠. 광의의 부동산. 광의는요. 괄호 밑줄 하세요.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밑줄. 옮겨서 볼까요? 광의는 앞에서 봤던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입니다.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이고요. 준부동산은요. 아래 보니까 종류가 쭉 나옵니다. 5가지. 기업번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니은번 공장재단, 디귿번 광업재단, 업건, 임목 등이 있습니다. 옮겨서 볼까요? 종류가 첫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는 중기가 돼요. 선박, 항공기, 임목이 있고요.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등등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동차나 전기, 선박, 항공기는 덩치는 크지만 움직이잖아요. 분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동차기는 등기합니까? 등록합니까? 등록하죠. 선박은요, 20톤급 이상이면요, 등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 방법이 필요합니다. 등기 등록하기 때문에 바로 부동산처럼 취급하자는 말입니다.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실익이 뭘까요? 실익은요. 부동산처럼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처럼 보기 때문에 또 중개의 대상이 돼요. 다만 중개 대상 여러분들이 중개법 공부하시면요. 첫 시험 공부하죠. 중개 대상물이 법에서 법정화되어 있잖아요. 중개 대상물 뭐죠? 토건 입광공이죠.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해서 토건 입광공 5가지인데요. 이때 토지 건물이 뭡니까? 요거 협의가 되고요. 다음에 입광공 여러 준부동산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바로 전부 다 중개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중개는요. 얘들은 중개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해서 준부동산 일부가 중개 대상이 된다. 토건, 입광공 여기까지는 자 중개법에서도 중요합니다. 이상 협의와 광의를 합한 것이 법률적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럼 2번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얘는요. 단어만 출제가 돼요. 5가지. 기업번 자산, 리언번 자본, 디귿번 생산요소, 리얼번 소비재, 그리고 상품. 요까지만 출제가 돼요. 옮겨볼까요? 먼저 자산 또는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하게 되면요. 크게 4가지인데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나와요. 이상 4가지가 바로 물리적,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지문이 얘가 너무 잘 나와요. 예를 먹게 되면 경제적 개념하게 되면요. 자, 먼저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어떤 단어가 들어가더라? 시어자가 들어가죠. 시어자가 들어가면 경제적 개념이다. 바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없잖아요. 모두가 시어자가 없대 말입니다. 다음에 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또 1번, 2번, 3번, 4번으로서 다시 입광공, 시어자가 없죠. 공장재란 틀렸다. 시어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찾으시면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잘 나옵니다. 경제적 개념 단어 보았고요. 다음에 59페이지요. 그걸 3번입니다. 부동산 학에서는 괄호 밑줄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밑줄. 자, 10번 나왔죠. 복합 개념은요. 항상 법경기 3가지가 반영이 되었고 법경 2가지는 바로 무형적 측면, 기술적 개념은요. 유형적 측면이다. 이것만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동화면 1번에서요. 5번째 줄 보시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법경기 3가지로 이해하고 체계화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밑줄입니다.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밑줄. 한 줄 내려가세요. 법률적,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 밑줄.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2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의 차이점입니다.
옮겨서 볼까요? 자,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복합자가 들어가더라, 복합. 근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복합 개념은 방금 봤잖아요. 법, 경기 세 가지를 말하고 부동산 개념을 말해요. 이미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되었어요. 그림이 쉽겠네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얘가 바로 복합 부동산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 위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복합 부동산. 이것을 직거래해야지. 직접 생활정보지 판다면요. 판다면 이때 주택 따로 얼마, 토지 따로 얼마, 따로 팝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해서 팝니까? 일괄해서 팔죠. 따라 이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괄 평가는 어떨 때 하게 됩니까? 내용까지 볼까요? 첫 번째. 복합 부동산은요, 붙어 있으니까 얘는요, 한꺼번에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잖아요. 따라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을 때 일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이럴 때는 일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복합 건물입니다. 흔히 주상 복합 건물이죠. 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그림으로 볼까요?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4층 건물인데요. 1층은 상가로 월세 받습니다. 2층은요, 주거용으로 월세 받고요. 3층도 주거용 월세 받고 4층은 주거용 전세 받고요. 그러니까 바로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건물은 하는데 용도가 2개 이상입니다. 자, 이런 주상 복합 건물은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면요, 용도가 다른 만큼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가치가 다르면요, 이럴 때 일괄 평가한다, 구분 평가한다, 구분 평가합니다. 구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어떨 때 용도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를 연결해서 서로 비교했습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요. 거로 4번 나와요. 부동산과 동산 차이점은 X하고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개념 보았으니까요. 다시 오늘 지문 프린트 봅니다. 지문. 지문 볼까요? 4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5번부터 11번까지 볼게요. 자, 5번은 여러 번 나왔네요. 끝에 보니까 1회, 11회, 27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6번요. 11회 때 나왔습니다. 협의의 분산은 민법상 개념 맞죠? 민법 제99조 1항에서의 무가 무엇을 말한다? 토지 및 정착물이죠. 토지 그리고 정착물입니다.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칠판 볼까요? 협의를 포함해서요. 협의. 다음에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준부동산입니다. 포함하니까 뭐가 되죠? 광의의 부동산.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7번요. 15회 초과 시험 때 나왔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즉 협의 맞습니다. 이어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안 된다? 간주 안 된다고 했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X. 8번요. 15회 때 나왔고요. 자, 정착물은요. 계속적 고정입니까? 일시적 고정입니까? 계속적 고정이죠. 따라서 정착물은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지 않다 틀렸죠.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가 틀렸죠? X. 9번요. 17회 때 나왔고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 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안 된다? 된다. 간주되면요. 중개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된다 하시면 돼요. 10번요. 여러 번 나왔죠. 17회, 23회, 27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요.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공장재단, 환경을 들속했다. 뭐가 틀렸다? 공장재단 틀렸죠. 환경 틀렸죠. 공장재단 어디 들어가지? 법률적 개념. 환경은요. 기술적 개념. 시효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단어 2개 틀렸고요. X입니다. 11번요. 9회 때 나왔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물건을 합친 권리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어디가 이상하죠? 소유권은요. 내가 갖고 있으면 영원히 내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항구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당연히 소유권은요. 소멸시효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앞에 게 들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친 권리, 틀렸습니다. 합친 권리가 아니고 독립된 권리를 말해요. 여러분들 민법상 물권법 공부하시면요. 8개 물건이 있죠.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잖아요. 이때 소유권은요. 이걸 전부 다 물건을 합친 권리가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권리를 말해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지문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61페이지입니다. 목차 2번 부동산 분류 보겠는데 분류.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 있죠. 일반원칙. 4가지 어떻게 암기했죠? 능, 안, 경공. 그래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4가지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쭉 둘러보니까 지금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과정 들으면서 필기도 좀 꼼꼼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학의 일반원칙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여러분의 합격의 일반원칙입니다. 여러분 합격의 일반원칙도 능, 안, 경공 갖추면 돼요. 전부 다 하면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 합격하려면요. 이걸 다 지키면 좋겠지만은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요. 요거하고 요거는 요것만 지켜야 돼요. 공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공부를 능률적으로 하세요. 이 말은요. 공부를 능률적으로 하자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리를 잘하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듣고요. 내가 따로 정리하는 게 별로 없으면요. 막판에 정말 애먹어요. 가능한 공부한 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때 정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정리 노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서브 노트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필기하신 것들이 지금 노트를 만들으시는데 여러분 만든 노트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서버 노트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의 노트예요. 제가 강의 내용을 대부분 다 옮겨 적었잖아요. 그래서 강의들을 판서를 필기를 잘했다 에는요. 강의 노트에 불과해요. 강의 노트는요. 효율성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를 한 단계 생각해서요. 내 걸로 또 편집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얘가 바로 나만의 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보니까요. 대부분 다 이제 먼저 노트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썼다. 손으로 썼어요. 펜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얘가 안 좋대 말입니다. 지금 시간 충분하거든요. 3월 달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속도 빠르죠. 카톡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쯤이면 문제가 없어요. 컴퓨터 워드 치면요. 이것도 좀 빠를 거라 아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컴퓨터를 활용하세요. 워드 있죠. 한글. 그래서 이 큰 차이점은 큽니다. 만약 손으로 노트 만들었다면요. 1월, 2월 강의 다르고 3월, 4월 다르고 5월, 6월 달라요. 그러면 강의도 할 때마다요. 노트 양은 많아지고요. 또 이때 손으로 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노트는요. 손으로 쓰게 되면. 더 치밀한 것은요. 수정이 안 돼.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여러분 노트 만들면요. 다음 과정 보게 되면 야 답답해요. 노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치면요. 또 뜯어서 고쳐야 되고요. 화이트가 지워야 되고요.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단점입니다. 반면에 컴퓨터 워드를 치면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능률적입니다. 수정이 정말 용이해요. 수정이 용해야 될 말입니다. 그래서 자 만약 여러분 정리하는 게 컴퓨터 워드화 됐다면요. 내가 아는 거 싹 빼면 되고요. 첨가하면 되고요. 또 글씨 크게 편집하고 삭제하고 또는 이제 색깔 넣고요. 밑줄 넣고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막판에 볼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노트는요. 자 바로 한 컴으로 워드로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3년쯤 됐습니다. 합격했는데요. 합격하면서도 저한테 한 달마다 꾸준히 카톡으로 인사가 와요. 박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남자분인데요. 그때 나이가 38입니다. 1년 만에 동차 합격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런데 이분은요. 처음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 6, 7, 8, 9, 10 계속 1등입니다. 계속 1등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서 3년 넘도록 저한테 꾸준하게 인사 와요. 월 초만 되면요. 문자가 자주 와요. 안부 인사가요. 예. 그것도 드물거든요. 그런데 자 이분은요.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러 오거든요. 근데 질문하러 올 적에 책 들고 안 와요. 항상 묻는 것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방법 좋은 겁니까? 방법만 물어요. 계속 방법만 묻더라. 질문이 특이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7월 달입니다. 7월 중이에요. 7월 중순인데요. 이때 자 워드가 끝났습니다. 모든 과목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오늘은 좀 아주 진작에 물 게 있는데 제가 점심 꼭 살 테니까 같이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정식 같이 먹으면서요. 밥 먹은 다음에 가방에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노트가요. 보통 만들면요. 양이 많습니다. 전 범위가 80페이지, 100페이지 또는 70페이지 양이 많잖아요. 학결은 A4용지 10장 안 넘어가요. 민법 10장, 공법 10장. 이 어마어마한 과목을 기껏 요 A4용지 10장 넘지를 않더라고요. 엄청 줄었잖아요.
처음 봤어요. 정리하고 하고 또 해가지고 이 A4용지 10장을 넘기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나머지 과목 있죠. 공시 5장, 세법 5장, 중개법 5장, 5장 미만입니다. 전부 다 합치니까 몇 장이지? 45장. 전 과목 이게 합치면요, 양면 치면요, 100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전 과목이. 기가 막히게 정리했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주제는 엉터리다. 제가 웃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봐달래요. 그래서 민법도 보고 학교는 봤거든요. 웬걸 학교는 보니까요. 어떻게 학교는 전부를 10장 내로 끝낼 수 있느냐. 저도 의아했습니다. 막상 보니까요. 틀은요. 우리 앞에 22페이지 3개 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 A4 용지에 글씨체 크기가 보통 기준이 1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 13 커지게 되고 9, 8이면 작아지겠지. 그때 이 글씨가요. 7 아니면 8이 될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A4를 빼곡히 아주 작은 글씨로요. 예. 전 목차를 체계화 시켜가지고요. 핵심 단어 다 집어넣고 암기법 다 집어넣고 이것을 10장 미만으로 끝냈더라고요. 중요한 거 다 들어갔더라고요. 공식 포함해가지고요. 제가 강의 오래 했지만은요. 이런 노트 처음 봤어요. 세상에 민계봉을 10장을 안 넘기더라. 그걸 딱 보자마자 소름 돋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게 정리했다 그냥. 그러면서 계속 1등 하더라. 바로 능률생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바로 딱 얘기했어요. 합격입니다. 내일 쳐도 고득점입니다. 딱 잘라 말해버렸어요. 다만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앞으로 석 달 뒤에 시험장 가면요. 실수만 하지 마시고 컨디션만 좋게 유지하세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수한 점수로 동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썼더라면요. 시간 엄청 나거든요. 양도 엄청납니다. 6과목이면요. 이렇게 이제 워드 작업하니까 계속 시행착오 거듭하면서 이때 7월 달에 완성을 했더니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요. 이게 그대로 벌써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은요. 정리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기본서 봐요. 학개론, 민법, 공법 두껍죠. 그다음에 중개, 세법, 공시. 기본서만 이만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7, 8 되면 문제집이 있죠. 또 6권입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내정리가 안 됐다면요. 9월 되면요. 이거 패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시겠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됐는데 이거 언제 다 하는 말이에요. 언제? 정리 안 되면요. 9월 달에요. 희급하는 거예요. 정리 안 돼가지고요. 그나마 노트 만들었다. 참으로 다행이지. 이 엄청난 양을요. 이렇게 10장 이렇게 줄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워드화 됐다 하면요. 막판에 정말 도움되거든요. 정말 도움됩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아주 이렇게 능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능률화 시키면요. 시간은 충분해요. 강의 노트도요. 워드화 치다 보면요. 뺄 게 있고 넣을 게 있거든요. 또 5월달 수정하시면요.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손으로 쓰게 되면요. 수정이 안 돼요. 아주 번거로워요. 다음에 경제성 원칙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리자. 그래서 얘는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8개월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대 효과는요. 역시 합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식당 가요. 먹는 거는요. 집중 잘해요. 딱 주문할 적이요. 2인분 시키죠.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저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은 잘해요. 공부도 그렇게 하세요. 3시간 같은 공부를 2시간 하라 이 말입니다. 2시간 같은 1시간 공부하고요.
집중해서 이만큼 효과를 올리려 말이에요. 집중해야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도요. 절대 1시간 공부를 집중해서 이만큼 더 집중을 높이려 말입니다. 공부란 게 절대 세상에 오래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저희 경우는요. 집중은요. 나이가 드니까 저도 오래 집중 못해요. 제가 제 서재에서 앉아서 독서를 합니다. 저의 경우에 가장 집중이 높은 시간은요. 바로 40분 주기예요. 그래서 40분 동안 집중하면요. 뭔가 집중이 떨어집니다. 쉬어야 되거든요. 30분, 20분 쉬어요. 음악도 듣고 안마기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 한 20, 30분 쉬면요. 다시 이제 맑아지거든요. 다시 또 40분 집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만의 주기가 있거든요. 야, 나는 30분이다, 50분이다, 1시간이다. 집중할 때 확 해버려요. 또 머리는 살짝 식혀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1시간 하다 집중하게 되면요. 2시간, 3시간 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8개월 시간 넉넉합니다. 정리 제대로 하고요. 또 2시간 최대한 집중하면요. 절대 안 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정리 잘하세요. 틀림없습니다. 9월 되어서 내가 내 노트를 정리 안 했다는 순간 이거 엄청납니다. 그때 되면요. 피눈물 흘려요. 다른 말로 개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9월달 정리되었을 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 안 하면요. 남는 게 책밖에 없고요. 그때 되면요. 넘겼다. 하얀 종이와 검은 글씨밖에 안 보여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 봅니다. 61페이지. 자, 목차 2번요. 부동산의 분류. 분류 볼게요. 자, 분류는요. 목차 1번. 토지 분류인데요. 가로 1번 보게 되면 국토개발상에 분류하게 되면 표를 보면 용도, 지역, 지구재. 2차 과목이죠. 폐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번 공간정보법상 28개 지목이 나와요. 얘도 2차 과목이죠. 폐사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3번 활동에 대한 분류가 여기서부터가 학교론적인 내용입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 2번 후보지와 이행지. 다음 페이지요. 3번 맹지와 자료형 토지. 4번 필지와 획지. 5번 나지와 갱지. 6번 건부지. 7번 소지. 8번 선화지. 9번 포락지. 10번 법지 빈지. 11번 공지. 12번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마지막으로 한계지입니다. 여기서 지문을 5개 뽑아내면요. 종합 문제가 돼요. 자, 분류 종류 봤으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그러면요. 기출표를 보고 출제 형태를 확인합니다. 기출표를 볼게요. 자, 표는 다음 주도 계속 확인하면서 볼 거니까요. 항상 첫 페이지에 딱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목차 2번이죠. 부동산 개념과 분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까만 심은 부동산 분류가 엄청 나왔죠. 9회, 10회, 11회, 14, 초과시험 21, 22, 24, 25, 27, 28 무려 11번 나왔습니다. 종합문제가. 이어서 자 지목에 대해서도 3번 나왔죠. 7회, 17회, 19회. 지목도 묻고요. 필지와 획지만 묻는 것이 5번 나왔고 건부정가 1번 나왔고요. 후보지 이행지가 2번 나왔고요. 포락지가 1번 나왔잖아요. 이 전체를 보니까요. 분류가 많이 나왔습니까? 앞에서 부동산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까? 분류가 훨씬 많이 나왔죠. 그래서 출제 형태를 분석하니까 개념보다는 분류가 우리 시험은 출제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기출인양 분석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교재 62페이지죠. 예, 상세한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